안녕하십니까? 데이터 기반 치과 경영관리 강좌를 맡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18년차 치과위생사이자 경영학 박사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강좌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보시면요. 디지털 덴티스트리라는 용어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 치과도 디지털로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임상에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과 생태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이제는 데이터 덴티스트리 시대가 곧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치과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어떤 배경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경영 전략에 이용할 수 있는지 볼 겁니다. 그 다음은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이것을 치과 경영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치과위생사의 역할은요, 선생님들 이제는 임상을 넘어서 데이터 핸들링 또 분석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터 리터러시로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디지털 치과 생태계와 데이터 덴티스트리입니다. 디지털 치과 생태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여기에 아날로그식 치과 환경에서 디지털 치과 환경으로 변한 가장 큰 티핑 포인트는요, 바로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19입니다. 선생님들도 경험했었죠. 언택트였고 우리가 접촉하지 않는 그런 사회였고 또 이로 인한 촉매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 사물인터넷이라든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 빅데이터와 같은 바로 이 기술들이 빠르게 습득이 되고 활용되면서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의료, 심지어 우리 치과 환경까지 디지털로 빠르게 변하고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이 이슈화되고 활용되면서요. 치과 치료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적 증상, 즉 우리가 CC에 의해서 충치가 있으면 충치치료, 사랑니발치를 원하면 사랑니발치,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다면, 즉 다시 말하면 증상이나 징후에 의해서 치료를 했죠. 현재는요, 패턴 기반입니다. 즉 논문이나 검증된 임상 데이터, 또 우리가 이런 CC가 오면은 치료 방법,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치료하고, 여러 확인된 분석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치료를 했다면요, 향후에는 환자의 정보라든가 사용하는 모바일 또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라든가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제는요, 위험한 치아를 미리 파악하게 되고 환자에게 알림으로써 자연치 수명의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의학적 근거 또 치학적 근거에 의한 데이터로 환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른 CRM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병원의 현재 환자 구성 상태와 또 미래의 진료 형태를 예측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 경영에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치과 고객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요, 근거 기반 진단과 관리를 하는 치과와 그렇지 않은 치과의 디지털 격차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들, 마케팅 패러다임 역시 변해왔는데요. 예전에는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하면 환자들이 몰려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치과 시술을 잘하는 의사가 있더라, 이제 친절하더라, 또 병원의 브랜드, 즉 어떤 병원의 네임을 얘기하면 그 브랜드는 믿고 가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 병원은 디지털 치과다, 모든 걸 다 디지털화하고 감염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마케팅을 함으로써 모든 것이 디지털 되어 있는 치과로 마케팅하는 시대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요, 이 병원의 경영 성과는요, 의료진의 전문성,
그 다음에 환자들의 입소문에 따라서 병원의 성장성이나 수익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제는 디지털을 통한 치과와 나한테, 즉 환자한테 맞춤 치료 전략을 짜두느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 제공을 해주면 환자분들은 돈을 아낌없이 지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병원 수익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맞춰서요, 치과계도 자연스럽게 디지털 덴티스트로 가는 방향이고요. 로컬에서도 벌써 디지털 라인업으로 세팅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임상 프로세스입니다. 스캐닝을 통해서 CAD 디자인을 하고요. 머신을 통해서 밀링을 하면 웬만한 보철물도 당일 세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효율성을 굉장히 끌어올리는 프로세스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전 선치과병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병원의 기공실 모습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기공실 모습이 아니죠. 회사처럼 다 컴퓨터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다 디자인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저는 대학병원에 있지만 로컬이 훨씬 더 빠르게 디지털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 좀 더 디지털 되는 것에 있어서 시대적으로 굉장히 느리구나, 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느꼈던 그런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병원에서는요, 환자와 치과의사, 치과의생사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환자들의 데이터를 통한 환자 관리, 그리고 이러한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타겟을 정하고 포지셔닝해서 효율적인 치과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터의 힘. 그래서 저는 디지털 덴티스트리 못지않게 향후 데이터 덴티스트리에 대한 이슈도 클 것이고요. 그것을 미리 파악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요즘 지역마다 지역 특화를 위해서 굉장히 사활을 걸고 계신 거 아시죠? 신도시에서는요,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치과도 벌써 이제 이 치과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를 선점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대구인데요. 대구시에서는요, 이 시민 치아 정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치과 산업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는 기사를 제가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치과병원에서 촬영한 이 3D 구강 스캔 데이터를 모아서요, 성별이라든가 환자분들의 나이,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치과 라이브러리를 만들고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요, 환자별 맞춤형 보철물을 만들고 또는 틀니 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치과 생태계 확산을 위한 초연결 치과 산업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사업,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요,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선정했고요. 2026년까지 5년간의 국비 50억 원, 그 다음에 시비 50억 원, 민자 투자비 21억 원, 총 1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구축이 완료되면요, 바로 이 중소형 치과병원과 치과기공사가 온라인으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치과 산업에 한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이제는요, 이러한 치과 산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었고요. 우리도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들. OBS 코리아가 개발한 시스템은 바로 뷰노나 루니처럼 이런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또 의사가 발견하기 어려운 병변, 질환 등을 알려줍니다. 치과에서 나온 방대한 엑스레이 영상 정보들이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이게 치아 낭종인지, 염증인지, 임플란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구강암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바로 치과의사에게 제공을 하게 되죠. 바로 음성인식 전자차트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부산대 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들 경영 데이터 분석 도구인 몽 매니저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로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에 있어서 아마 엑셀 파일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데이터를 통한 어떤 경영 지표를 시각화시키는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면요,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엑셀로 환자별 또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셔가지고 정리를 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또 얼마 전에 아이오바이오에서 이 덴탈 헬스케어 서비스인 링크댄스라는 이 데이터 플랫폼도 개발되었습니다. 큐레이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요, 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지원과 예측, 또 환자 관리를 처방하고 홈케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로 구강 건강관리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활용은요, 메타버스라는 어떤 가상 공간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병원들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메타버스 가상병원 활성화를 통해서 메타버스를 통한 어떤 디지털 스마트 병원을 구축하고요. 이러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왜 메타버스를 자꾸 추구하느냐, 바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거죠. 굉장히 병원을 좀 더 접근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섬이라든가 도서 지역에서는 이제 큰 병원 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또 어떤 검진이라든가 진단 또는 뭐 처방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는 디지털 의료 가속화를 중점으로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을 거부할 수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는 디지털화되는 의료, 치과 의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치과도 이렇게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환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고, 치과에 대한 환경적인 거,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뭐 치료, 진단,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 과정들을 설명할 수가 있고, 주의사항이라든가 어떤 관리,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정보들도 이런 메타버스 공간에서 환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 수식 역시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향후에는요, 이런 증강 형식을 이용해서 환자의 모든 메디컬 히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덴탈 히스토리 또는 일반적인 어떤 기본 사항들까지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서 치과 환자를 보는 시대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디지털 치과 생태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MOT 배우셨죠? 모먼트 오브 트루스, 환자 접점별이라는 얘기죠. 환자와의 접점에서도 우리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동시에 데이터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진료에 집중하고 바빠서 여력이 없을 뿐이고, 아니면은 그냥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칠 뿐이죠. 환자분들은요, 이제는 치과를 쇼핑하시듯이 고르시고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요새 이런 모드닥이나 똑딱 같은 이런 어플들을 이제 이용하고 계신데요. 회원 가입 유저가 무려 113만 명이 훨씬 더 넘었습니다. 이런 모드닥이나 똑딱 같은 어플은요, 치과 실제 방문자 리뷰를 보여주고요. 치과의 원내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장비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어가 몇 대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환자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인근에 있는 치과를 서치하면 많은 정보를 알고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태블릿 PC도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저희는 아마 동의서 이제 받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로컬에서는 이런 치과 문진표를 예약한 환자한테 미리 보내서 시간을 절약을 하고요. 환자의 CC나 기본 정보를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이런 덴탈 터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 정보를 수집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즈 디스플레이가 개발한 치과 병원 전용 환자 상담 솔루션인 스마트 덴탈톡이라고 로컬에서 엄청나게 인기인 거 아시나요? 이 스마트톡 테이블은 테이블 안에 모니터를 배치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터치 기술을 사용해서 시스템을 활용하고 환자하고 의료진의 어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돕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도 가능하고 환자에게 또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죠.
선생님들 또 착색제가 점점 없어지고 사용 안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큐레이라든가 캠이라든가 큐레이 뷰라든가 이런 큐레이 스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즉 다시 말하면 디지털 구강 진단 장비를 사용을 통해서 검진이라든가 진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무겁고 비싼 이런 DSLR 카메라 안 쓰죠. 카메라 안 쓰고, 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스마트폰하고 스마트 라이트, 바로 쉐이드 분석 어플을 이용을 하면, 어플리케이션 실행을 통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치과 의상사도 쉐이드를 태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어플을 실행을 하게 되면 환자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토를 찍고 방금처럼, 그 다음에 쉐이드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주변 치아 색깔하고 또 이렇게 하겠죠. 주변 색깔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최종 쉐이드가 결정이 됩니다. 구강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스캔 데이터를 얻게 되고, 또 언제든 재제작이 가능하고 어디서든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데이터를 꺼내 볼 수가 있죠. 또 CT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이라든가 검진, 또 병소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환자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임상 연구라든가 CC 외에 어떤 질환이나 질병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경영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우리가 병원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효율성과 효과성, 굉장히 둘 다 중요한 개념이지만 약간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세스가 자원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가 효율성을 판단하는 척도가 됩니다. 효율성을 측정할 때 필요한 지표는요, 치과에서는 바로 한 환자를 진료하는 데 드는 시간, 즉 체어 가동률을 분석을 하면 효율성을 측정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것에 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병원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굉장히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체어 가동률 분석만으로는 효율성을 판단해서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직원들은 말을 줄이고 환자를 빨리 보는 것에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성은 오르지만 환자의 만족도는, 즉 다시 말하면 효과성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 측정을 위해서 단편적인 체어 가동률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치료 과목별로 소요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분석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 후에 병목 구간이 어디서 생기는지 이런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또 해당 스텝에 관련 교육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효과성은요,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의 안정성이라든가 병원의 인지도, 이런 병원 경영의 성과뿐만 아니라 어떤 환자의 만족도 같은 어떤 치료의 결과적인 측면에서도 측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병원 경영은 효율적이기도 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아도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수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진료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매출 결과가 좋지 않거나 또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효과적이지 않은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굉장히 생산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반드시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적절히 조화를 이룬 후에 조화를 이루어서 병원을 잘 경영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핸들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랑 데이터 플랫폼을 융합을 해서 활용하면요, 이 경영에서 말하는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아지는 결과물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가 가능할 거고요, 각종 주의사항이나 치과 관련 지식 정보를 반복 취득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약 처방전 간단한 이런 발행도 할 수가 있고, 아직 우리가 이제 비대면에 대해서 원격으로 서비스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질 필요가 있죠. 자, 먼저 효율성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비대면 환자 케어 서비스인데요, 환자가 온라인으로 진료 요청을 하면 이제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처방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섣불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원격 의료에 대한 수요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환자분들의 니즈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닥터 나우라는 것을 아마 좀 이슈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자를 선택을 하고 증상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죠. 턱관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리가 난다거나 이제 증상 같은 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돼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접수가 되겠죠. 그리고 결제도 이제 뭐 카드로 등록된 카드로 할 수가 있고, 그럼 진료 접수가 되면 이제 뭐 전화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서 상담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처방전, 진료 상담을 전화를 통해서 받았으면 이제 처방전도 이렇게 발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약국에 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처방전을 발급을 하게 되면 환자가 또 똑같이 그 주변에 있는 닥터나우야 제휴된 약국에 가셔서 처방전을 받고 이렇게 딜리버리까지, 뭐 배송이 시작됐다, 뭐 취소됐다 이런 문구가 오면서 딜리버리 시스템까지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환자들은 자신의 구강을 또 핸드폰으로 찍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치과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또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AI 기술이 또 그 본인의 구강에 대해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있겠죠. 뭐 스케일링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교정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줘서 치과 의사에게 정보를 전송하게 되면 치과에 방문하는 시간이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죠. 덴탈 모닝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또 판매되고 있고 또 제품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환자가 병원에 직접 내원하지 않고 이제 비대면으로 치과 의사의 치료 계획을 들을 수가 있겠죠. 다음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내원했을 때는 이제 바로 치료가 가능할 수 있게 시간 전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담 단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상담만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당일날 처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또 내원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효율성이 증가되는 사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효과성 사례입니다. 자체 치과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요, 환자들이 자신의 전신질환이라든가 아니면 구강 상태를 입력을 하고 또 현재 어떤 구강위생 용품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맞춤 환자들에 대해서 예방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환자분들에게는 이런 구강위생 용품을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구강위생 용품을 추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 만족으로 이끌어질 거고 또 이렇게 되면 신뢰성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에 또 내원할 수 있는 어떤 효과성인 사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치료 과정이라든가 어떤 치료 전에 또 사랑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치를 하는지 또 얼마나 아픈지 또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증강현실 즉 VR 시스템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환자와의 의견을 조율을 할 수가 있고 환자가 진료에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에 있어서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환자의 만족도 그 다음에 환자의 또 어떤 효과성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 역시도 이런 치과가 굉장히 안전한 환경에서 또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신뢰성 그런 것들이 또 인식을 또 심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경우죠. 선생님들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명하는 사례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라고 했을 때 이런 가설을 세워서 우리가 또 증명까지 할 수가 있게 되는데 32세 여성이고 본인이 이제 임신 30주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우리가 치과 검진 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임신부 입장에서는 이제 비대면 치과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구강건강 관리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아보니 구강관리 어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운을 받았죠. 내 주변 치과를 검색했더니 뭐 개인정보를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입안 사진을 찍고 또 불편한 부분에 또 잇몸도 촬영을 했죠, 본인이.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본인은 이제 30주고 임신 30주고 또 임플란트 개수는 한 2개 정도 있고
또 현재 치실을 사용하고 있고 잇몸이 자주 붓는다. 자, 이런 CC에 대한 거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플로 접수를 받게 됩니다. 치과에서는. 그럼 우리는 환자의 사진이랑 그다음에 문진표 이런 것들을 봤는데 치경부 마모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자, 그럼 치과진단 선생님이 뭐 워터픽이라든가 치간 칫솔 또 SS를 쓰세요. 또 연마제가 적은 치약을 추천해서 택배로 보내드릴 수가 있겠죠. 또 어플로 이제 치과위생사하고 비대면 구강관리 예약을 진행을 했고 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 치과의 치과위생사 선생님이신 또 임신과 구강위생관리 또 치과 진료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상담을 하고 또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부었으니까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겠죠. 그래서 워터픽이라든가 치간 칫솔 사용하는 방법을 또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환자분이 사용하시는 것을 또 화상으로 체크해서 또 우리가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효율성과 효과성을 또 함께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경영 전략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또 하나 우리가 상상까지는 아니지만 또 효율성과 효과성을 또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경영 전략을 또 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거동하기가 불편한 환자도 있을 수도 있고 치과에 오시기 부담스러워하는 어르신들도 있으실 수가 있고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치과랑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그럼 의치를 장착을 하고 싶고 의치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일단은 핸드폰에서 인적 사항을 등록을 하게 되죠. 틀리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도 병원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주민번호 등록번호라든가 휴대전화 그다음에 시술 부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청은 이제 노인분들도 요즘은 많이들 이제 핸드폰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65세 정도면은 본인들이 하실 수가 있죠. 아니면은 자녀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거나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안면 인식처럼 얼굴과 이제 구강 상태에 핸드폰을 찍어서 치과로 관련된 치과라든가 주변의 치과에 전송을 하게 되면 이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종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치과에서 환자분들에게 받은 정보를 가지고 구강 상태를 확인한 후에 제작이 가능한 의치는 병원에서 제작을 하게 되고 또 유지관리가 가능한 의치가 있다. 그러면 유지관리로 보수를 진행을 하게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틀니가 완성이 되면 또 집까지 또 보내드려서 또 어르신들이 집에서 틀니를 직접 받아볼 수도 있는 어떤 딜리버리 시스템까지도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경영 전략을 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또 증명할 수가 있겠죠. 또 주의사항 같은 경우나 틀니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은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또 보낼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화상 채팅이나 화상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잘 하고 계신지도 체크가 가능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불편하시다 그러면은 예약을 잡아서 한번 모셔가지고 이런 것도 또 시간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도 경영 전략을 나중에는 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또 데이터를 관리를 하면서 또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되면 또 앱을 통해서 담당 치과위생사가 연락을 취해서 또 상담을 해주고 또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하고 또 시간 전략을 할 수가 있고 또 구강 건강을 위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파트는요, 데이터 분석과 치과 경영 전략입니다. 데이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데이터 하면 숫자나 그래프 같은 것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숫자라든가 그래프로 측정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숫자나 그래프만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이 숫자나 그래프에 의미를 부여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유의미한 어떤 정보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집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요. 보통 우리는 이것을 이제 전자차트 통계 자료나 엑셀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있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 도출된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일을 우리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어떤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요, 이런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실무진을 만난 적이 손에 꼽아요. 저로서는. 그래서 경험상 이런 실무자들이 왜 데이터가 어렵고 힘들고 핸들링하기 어렵다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겠다,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다들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에너지를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만 집중되고, 왜 이것을 데이터를 해야 되지? 왜 이거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잊어버린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원하는 서비스나 전략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매출 하락하는 원인이라든가 환자 유입이 왜 감소했느냐, 컴플레인은 왜 증가했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이런 서비스 전략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늦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병원의 고객 경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떤 그런 시그널을 미리 파악하면 훨씬 더 좋겠다는 거죠. 어느 지점에서 고객 경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아니면 어느 포인트에서 환자 유입이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병목 형상인 거죠. 어디에서 병목 형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만큼 성과가 잘 날 거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러한 데이터를 잘 확보하면 우리 병원의 경영 전략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확대 전략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영 성과라든가 또 수익에, 매출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병원에 어떤 데이터가 또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무조건 데이터를 정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경영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실무에서도 데이터가 분명히 필요한데요. 데스크에서 추출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진료실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보시면 이제 데스크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는 예약 환자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일평균 예약 환자 수라든가 변경률, 취소율들을 알 수가 있죠. 또 상담 데이터를 통해서 상담 동의액, 동의율, 그다음에 치료 중단한 환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납과 관련된 데이터에서는 월별 매출의 현황이라든가 시즌별 매출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 보험 청구를 통해서 공단에 파악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월별 심사 조정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리콜 환자는 또 어떤 환자들 주로 리콜 환자가 대상이 되는지, 또 만족도, 환자 분류, 집중해서 봐야 되는 환자라든가 또는 조금 덜 집중해서 보는 환자에 대해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진료실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는요, 기공소별 기공료 현황이라든가 금의 사용량이라든가 또 리메이크 건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또 재료 재고 관리, 교정, 임플란트, 신경치료 관련된 것들도 알 수가 있겠고, 임플란트 역시도 달별 임플란트 개수라든가 종류라든가 수술 환자라든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병원에 필요한 데이터를 너무나도 잘 추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겠죠. 자, 간단하게 표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추출된 데이터 또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자, 여기 보시면 효율적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치과의 경영 성과 관리 측면에서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상담이라든가 고객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또 매출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고 또 환자를 우리 병원의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 이 데이터 수집은요, 환자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문진표에 기입하는 연령이라든가 성별, 주소, 또 회사는 어떤 회사를 다니는지, 어떤 내원을 경로로 했는지, 인터넷으로 했는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소개 환자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기본 정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환자의 기본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서 핵심 전략으로 얘기하는 STP 전략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핵심 전략은 우리가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특히 이 마켓에서의 이 세그멘테이션,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환자를 분류하고 또 지역별로 나누고 또 니치 마케팅을 할 수가 있고 또 원투원 마케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제 니치 마케팅은 틈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분화시키죠. 점점 데이터를 가지고 세분화를 시키고 또 하부 세분화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는 겁니다. 뭐 안정성을 추구한다거나 소아 환자라든가 마취에 대해서 우리는 마취를 조금 더 안전하게 한다든가 아프게 무통증 마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는 좀 강남이야. 대치동이야. 여기선 좀 더 프리미엄 가격을 좀 타겟팅을 정해서 또 소아 환자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 진료 프로세스를 또 해서 마케팅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원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에 맞춤화시키는 그 사람만의 어떤 치료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또 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신환별과 구환별의 환자 수의 그런 기준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우면 경영학적으로 분석의 관점이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보험 금액 진료 코드에 대한 상세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500만 원을 수납했다. 그럼 250만 원은 보존 진료비고 또 250만 원은 보철 진료비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입력자가 있는 그대로 매출을 어떤 세분화해서 해당 치료 과목에 입력을 해주면요. 우리는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입력하시는 분이 모르고 귀찮거나 또는 바빠서 500만 원 전체를 그냥 보철비다 이렇게 통으로 그냥 입력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부정확한 자료를 얻게 된다는 거죠. 데이터의 어떤 통계치 자체 정확도에 대한 큰 기대가 없을 때 어느 정도 가늠하는 어떤 병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오류들이 좀 쌓이고 한두 건은 상관이 없지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금액의 갭이 굉장히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결과적인 데이터 값의 오차 범위도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보험 금액 진료 코드 역시도 세분화시켜서 정확히 입력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자별 상담 동의율과 상담 결정 금액은 그 달의 매출 성과에 있어서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담 동의율은 굉장히 상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담 동의율이 높다고 해서 상담 동의 금액까지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준이 중요하고 기준을 잡게 되면 그 목표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어떤 목표 매출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 달성하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 이렇게 기준 금액을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환자 동의율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면 굉장히 또 전략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미수행한 거, 치료를 하지 않은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 치료 미행은 상담 동의를 했지만 나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치료가 되지 않는 환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체크된 환자가 있고 또 치료가 이행된 환자들을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게 되면 우리 치과는 방문했지만 이탈 환자로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오류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계획된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환자가 그만두거나 내원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겠죠. 치료가 중단되거나 이런 환자분들이 쌓이면 우리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리스크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 시즌별 또 치료를 진행하면 중단된 환자의 수를 파악을 하고 또 비용은 얼마나 되고 또 중단한 사유나 이유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차트로 바뀌면서요, 이 미수금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수기로 다 이제 미수금을 또 따로 관리를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탈을 할 수 있는 환자를 좀 줄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미수금 데이터를 파악을 하면 어떻게 이 환자한테 미수금을 받을지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만 미수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데스크 직원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미수금에 대한 내용, 미수금 금액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콜 내원 환자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병원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우리 병원이 환자를 유지하는 능력을 병원에서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치적인 파악, 데이터, 또 앞으로의 추이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파악을 해라. 구신한 내원과 또 리콜 내원 환자를 또 좀 분리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분석 시의 접근법에 대해서 보면요, 문제를 정의를 할 때 중요한 3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3가지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 같지만 그 병원에서 보면 여러 업무를 소화하다 보면 우리가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잊고 또 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 경영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 3가지를 좀 구분을 해서 인식하는 연습을 좀 선생님들이 해보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가 문제냐, 어떤 것들이 문제냐, 우리 병원에 어디서 병목 형상이 나고 어떤 환자가 어디서 이렇게 이탈이 되는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파악을 했죠. 원인을 파악을 했으면 그 원인에 대한 어떤 솔루션,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집계 단계, 데이터를 그냥 집계만 하자, 토탈만 하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를 목적으로만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데이터를 만들어내자, 이게 이렇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잘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그냥 눈앞에 있는 데이터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를 정리하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뭔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가 나오겠지,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과 경영 데이터를 볼 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지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목적 사고력 접근 방식은요, 데이터 작업 전에 무엇이 알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는 접근 방식을 우리가 목적 사고력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이걸 무엇을 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은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 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여러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기준을 고민을 하시고요, 찾아내는 것이 바로 병원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제의 명확한 정의를 파악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장님이 이번 달 매출이 떨어졌다고 얘기했었을 때 선생님들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떨어진 게 문제일까요? 이제 어디서 매출이 떨어졌는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신한수라든가 구신한수라든가 상담 건수, 진단 금액, 결정 금액에 대해서 매출의 연관성이 높은 항목부터 정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목표 대비 얼만큼의 매출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 3개월 매출 기준에 몇 퍼센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내부에서 오는 건지, 뭐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의 문제인지, 외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코로나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할 때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을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무엇이 문제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되는 병원은 선생님들 환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환자를 보유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이 잘 되고 있는지, 충성도 높은 환자를 얼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정량적으로 환자 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고 또 파악을 해야지 치과 경영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 확인하는 어떤 경영 보고서에서 그 달의 환자 수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신안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심리적인 게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신안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충성 고객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그런 충성 고객의 정량적인 데이터가 바로 구신안의 어떤 추이라든가 추세를 유익 있게 들여봐야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에 대해서 환자의 만족도 역시도 간접적으로 추정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치과 경영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구신안의 수를 측정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원장님들은 어떤 환자 수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단연 신안수죠. 거의 대다수일 거예요. 하지만 병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환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고 또 우리 병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를 보시면은 바로 구신안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안수 못지않게 구신안수, 재초진이라고 하는 수도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일회성으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병원을 찾고 있다는 측정 지표가 바로 구신안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충성 고객을 바로 정량적 측정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신안은요, 병원 비용을 절감시켜 줄 수 있고 또 우리 병원에 있어서 치료 결정을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선생님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고 또 이제는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마지막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리터러시로서의 치과위생사입니다. 이제는 원장님만 경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치과 일원으로서 함께 경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가 있고요, 수익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엑셀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통계를 잘하면요 치과 경영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왜? 분석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걸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함께 경영에 참여해야 되고요, 어시스트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또 스케일링도 잘하는 업무도 또 중요하지만요, 저는 이제 이런 관리자로서의 치과 위생사의 어떤 업무 역량을 높여서 또 이런 데이터 관리 또 치과 경영에 참여를 해서 진짜 프리미엄 치과 위생사가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단어는요, 디지털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디지털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보에 대한 이해, 또 판단, 평가, 활용을 하는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치과위생사의 역량은요,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디지털 격차는 더 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치과위생사는요, 데이터 사용자이면서 또 데이터 생산자이면서 또 데이터 관리자로서 이렇게 다
동시에 데이터를 핸들링하면서 데이터를 만들고 또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또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큰 목표, 또 세분화시켜서 작은 목표, 우리가 목표를 쪼갠다, 목표를 세그멘테이션 한다, 목표를 세분화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수익과 연관된 매출을 만들기 위한 기준점을 파악하시면 돼요. 어느 부분에서 초과되는지, 어느 부분에서는 부족한지. 그리고 한 번만 데이터를 만들자는 생각은 굉장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가 또 실행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데이터, 목적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사이트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고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수익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분석자, 치과의생사가 분석을 함으로써 그 치과의생사의 안목이나 결국은 창의력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치과의생사는 디지털 융복합 시대의 디지털 장비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또 그것을 임상에 적용을 해야 되고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되고 환자의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그걸 또 상담에 이용하고 또 교육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이런 프리미엄 치과위생사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데이터는 실용적이어야 되고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왜 필요하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경영 수익에 또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디지털 치과 생태계의 발돋움한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윤서연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